그들이 우리에게 특정 금액을 제시했는데 내가 그걸 거절했어.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있었던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한미 방위비에 대해 질문을 하자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에 지난해보다 최소 13%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트럼프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우리 미국은 8,500마일이나 떨어진 나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우리는 한국을 위해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지 라 전하면서 동시에 트럼프 당신의 요청으로 최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내 친구다 라며 한국의 감사의 인사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즉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도움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방위비 협상은 따로 생각하겠다는 이 이기적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의 주지사들이 트럼프의 편이 아닌 한국의 편에 서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주지사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트럼프는 현재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방 국가입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미시간, 텍사스 등 50개의 주와 워싱턴 DC가 있죠. 50개의 다른 국가가 모였다고 봐도 될 정도로 미국은 주마다 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오렌지 껍질이나 커피 가루를 함부로 버리면 벌금 딱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다른 주와는 다르게 뉴저지 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특이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는 8%가 넘는 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오리건주나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소비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100만원짜리 삼성 갤럭시 S20 스마트폰을 오리건주에서는 100만원에 살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10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서로 다른 50개의 국가와도 같은 이 미국 50개 주들에서 1인자 역할을 맡고 있는 주지사들의 권력과 영향력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한데요. 캘리포니아 헌법 5장 1절을 보시면 이 주의 최고 행정권은 주지사에게 기속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지사가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정부 강요들도 주지사가 직접 임명하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는데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다 라며 자신이 주지사들에게 자택대기 명령을 해제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라고 발언했다가 미국 법조계의 강도 높은 비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스티븐 블라덱 텍사스대 법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은 주정부가 내린 자택명령을 중단시키고 활동을 재개하라고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어떤 헌법이나 법규도 대통령에 그렇게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라며 트럼프가 도저히 반박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MBC의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에게는 대통령이 있을 뿐 왕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개를 계속 강요한다며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법정으로 가게 되는 헌법적 도전을 맞이할 것이다 라며 트럼프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결국 미국의 주지사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이 50만의 분량의 진단키트를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당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레리 호건의 부인이 바로 1세대 한국계 김유미 씨, 지금은 유미 호건. 김유미 씨는 40년 넘게 미국에 거주하면서 그림 전시회에서 레리 호건을 처음 만났고 이후 3년간 교제 후 결혼에 성공하였습니다. 김유미 씨는 최근에도 나는 한국의 딸이다. 한국이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며 주변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고, 덕분에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도 한국에 대한 사랑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의 사위라 불리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협회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주지사 협회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 바로 한국의 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입니다. 레리 호건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까지 7만 건 정도를 검사했다. 50만의 분량의 검사가 가능한 진단키트를 한국으로부터 확보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미국 메릴랜드주와 한국을 연결한 것은 부인 김유미 씨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지켜본 트럼프가 또 이상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췄다. 메릴랜드 주지사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워싱턴에 전화를 했다면 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라며 불과 며칠 전까지 한국의 진단키트 검사 장비를 보내줘서 고맙다 라는 말을 입이 닳도록 외친 트럼프가 우리 모두의 혈압을 올리는 발언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뉴욕 주지사가 한국을 대신해서 트럼프에 시원하게 한 방 날려주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 나의 세 딸들과 보건 주지사에 대한 뉴스를 시청했다. 제 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와우, 정말 현명한 방법이다. 또 다른 딸은 왜 아버지는 저런 생각을 못한 거죠? 왜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사오지 않았어요? 레리 호건 주지사가 나보다 낫다.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구한 것은 정말 틀에서 벗어난 생각이다. 극찬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메릴랜드 주에 이어서 미국 콜로라도 주도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콜로라도를 지역구로 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곧 10만 회 이상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한국에서 콜로라도로 도착한다. 내가 그걸 도왔다. 광범위한 검사가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핵심이고 콜로라도는 한국 외교부에 감사하고 있다 라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우리의 지속적인 우정에 감사한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중요한 것이 증명됐다 라며 한국의 무한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처럼 믿을만 하길 바란다. 고마워 한국. 콜로라도를 위해 이번 일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고마워. 그리고 한국도 고마워.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하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대유행에 대비했다 라며 한국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대한민국에서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수된 식수를 제공하고 빛까지 밝혀주는 특수물병을 국내 연구진들이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특수한 물병은 디자인상까지 수상하면서 전 세계에서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국내 연구진이 특수 물병을 개발했는데 독일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의 기쁨도 안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의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교수와 에너지화학공학부 교수팀이 함께 만든 생활담수화 및 조명 제품 아쿠아시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쿠아시스는 해수 건전지로 구동되는 해수 담수화 키트로 이 제품은 물 부족 문제가 있는 나라의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바닷물 배터리가 햇빛으로 충전되면 바닷물이 담수로 변하게 됩니다. 캡의 조명은 충전된 해수전지로 구동되며 어두워진 후에는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명품을 국내 연구진들이 고안해낸 것이었습니다. 국내 연구팀은 해수전지 기술과 디자인 작업을 결합한 이 제품 디자인으로 독일 디자인 어워드에서 프로페셔널 컨셉트 부문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바다에 인접해 있지만 만성적인 식수와 전력 부족으로 인해 보통의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제3세계 국가의 아이들을 위해 제품 디자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오염된 식수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라이프 스트로우, 휴대용 정수, 빨대와 같은 제품이 시작돼 보급되고 있지만 바닷물의 경우엔 담수화가 어려워 식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프 스트로우는 스위스의 베스트가드 프랑센에서 만든 제품으로 오염되어 있는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선교사 등을 위한 식수 공급용 휴대용 정수, 빨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인성 박테리아와 98.5%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쿠아시스는 기존 라이프 스트로우보다 더 뛰어난 기능으로 바닷물 속 나트륨 이온을 이용해 전기를 충전하는 해수전지가 충전 과정에서 바닷물을 담수화할 수 있고 조명 상단에 있는 태양광 패널로 해수전지를 충전해 조명을 위한 전기를 담고 동시에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오염된 물로 인해 생기는 질병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담수화하기 때문에 살균된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도 쉽게 바닷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와 무게로 디자인됐다고 합니다. 놀라운 기능과 디자인 그리고 식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국가의 어린이들까지 배려한 것으로 전 세계 네티즌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일상을 고려해 아침에 일어나 바닷물을 담아두면 오전에는 정수기로 오후에는 생수통으로 밤에는 조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해수전지로 작동되는 조명은 교육 및 놀이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야간에도 책을 보거나 놀이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쿠아시스는 국내 연구진이 보유한 원천 기술의 디자인 역량을 결합해 탄생했는데
해수전지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교수팀과 제품 디자인에 강점을 지닌 교수팀은 함께 1년여에 걸쳐 기술 사용화를 위한 협업을 진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내 연구진 교수는 아쿠아시스는 기술의 사회적 기여에 초점을 맞춰 제3세계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깊은 고찰과 고민을 바탕으로 연구와 협업을 진행한 결과물이라며 디자인을 통해 유니스트가 가진 기술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용 제품으로 만들어낸 사례로 의미가 깊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교수팀은 아쿠아시스를 상용화해 실제 제품으로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아쿠아시스 외에도 해수전지의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사업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신기하고 간편한 데다 모양과 쓰임새 또한 아름답기까지 한 아쿠아시스가 제3세계 아이들에게 실제 유용하게 사용되는 모습이 상상되면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명품과 선행에 관한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어려운 개발도상국을 찾아 봉사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북서쪽에 위치해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바탄방에서 일생을 보내고 있는 무이 로르 씨는 45세부터 갑상선을 앓기 시작해 15년간 투병해온 고통에서 최근 해방됐습니다.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 덕분이었습니다. 무이 로르 씨는 수술이 끝나자 고맙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은 캄보디아 바탄방에서 닥터장 수술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닥터장 수술 캠프는 지난 9년 동안 프놈펜 헤브론 병원을 캄보디아 대표 병원으로 성장하게 한 것을 발판 삼아 의료 사각지대인 바탄방을 새로운 개척지로 선택했습니다. 10년 전 헤브론 병원에 처음으로 전신 마취 수술 장비를 들여와 세팅하며 이곳을 심장 수술 등 수백 건의 첨단 수술이 가능한 곳으로 발전시킨 것처럼 바탄방에도 새로운 기적을 만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시엠립, 프놈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들이 낙후된 의료기술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가난한 현실은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삶과 죽음조차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바탄방 지역은 국경과 가까워 과거 국경 분쟁이 종종 일어났던 곳으로 아픔을 호소하기보다 참는 것에 익숙한 캄보디아인들에게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이 보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료 수술조차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탄방 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캄보디아 지역 방송국의 닥터장 수술 캠프에 대한 집중 보도와 함께 환자들의 입을 통해 성공적인 수술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갑상선 암덩어리를 가진 12살 어린 소녀가 직접 찾아오는 등 점점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15년 이상 고통받았던 환자가 수술을 통해 하룻밤 사이 혹을 제거한다는 것은 이들에겐 기적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할 수 없어 편치 않게 참으며 지낸 환자, 병이 언제나 생각을 지배한 것이 두려웠다고 말하는 환자의 삶은 닥터 장수술 캠프에 참여함으로써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술 캠프를 통해 새 삶을 찾은 소녀는 주변에 갑상선 암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지만 치료받기는 힘들 실정이라고 하소연하며 앞으로도 이런 도움의 손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바람을 밝혔습니다. 한편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은 한국의 슈바이처 성산 장기력 박사의 숭고한 인수를 따르기 위해 1997년 7월 창단된 이후 국내 노숙자,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22년째 국내 무료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1999년부터 활동 영역을 넓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몽골 등 개발도상국 빈민층을 찾아다니며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 NGO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내 연구진들과 의료진들 외에도 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더 있을까요? 여기 한인 학생들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노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뉴저지 한인 중 고교생들의 따뜻한 나눔이 어려움 속에 있는 노인들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버겐카운티에 사는 중 고교생으로 이루어진 버겐카운티 영 뮤지션은 마더스데이를 맞아 로우드 은혜가 든 양로원을 한인 노인 94명에게 손으로 직접 만든 카드와 색종이로 접은 꽃을 선물했습니다. BCYM의 학생들은 지난 2018년부터 매달 한 차례씩 은혜가 든 양로원을 찾아 음악 공연을 펼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확산으로 인해 양로원을 찾지 못하게 되자 지난 4월 내내 카드와 꽃을 만들어 노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학생들의 정성이 가득한 선물을 전달받은 노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 노인들은 정말 감동스럽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양로원 측은 이번 사태로 가족 면회도 일체 안 되는 등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그 무엇보다 값진 마더스데이 선물이 됐다.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노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고마워했습니다. DCYM 회장을 맡고 있는 엘빈 버겐 아카데미 재학생은 그간 음악 공연을 펼치며 양로원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계속 만나왔는데 이번 사태 이후로 그러지 못해 안타까웠다. 특히 노년층이 가장 힘겨운 상황에서 처해 우리 모두 마음이 아팠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직접 손으로 카드를 만들고 편지를 쓰게 됐다. 양로원의 노인분들을 생각하며 색종이로 접은 꽃이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기쁨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원격 공연 등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한 나눔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한국인들의 마음씨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